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남자가 혼자서 욕구를 해소하는 방법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하는 것부터 사진과 글을 보고 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상상으로도 해결이 가능하죠. 반면 여자들의 자기 위로에 대한 정보는 많이 없습니다. 여자는 어떤 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또 일주일에 몇 번이나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자들이 자기 위로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남자는 혼자서 자신을 위로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영상을 보고 손으로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의 사진을 보고 하기도 하며 자극적인 글을 보면서 하기도 합니다. 기구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아무런 미디어가 없어도 눈을 감고 상상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반면 여자는 하기는 하는 것이며 한다면 어떤 것을 보고 누굴 생각하며 또 일주일에 몇 번이나 어떻게 해결하는지 남자들이라면 한 번쯤 궁금해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자기 위로 행위를 끌어와하고 숨기려고 합니다. 친한 사이에 도 이런 말은 하지 않죠. 그렇다 보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터놓고 얘기하는 여성이 있다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거예요. 오늘은 여자가 자신을 위로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얼마나 자주 하나? 글로벌 잭스토이 브랜드 우머나이저에서 12개 국성인 6천 대상으로 실시한 남녀 간 자기 위로 횟수 격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국 여성과 남성 간 자기 위로 횟수 격차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적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여성이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남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게 해서 그렇다고 해요. 다른 국가 남성의 일주일 자기 위로 횟수는 한 주당 4.4회였는데 한국 남성의 경우 주마다 자기 위로 횟수가 2.3회로 평균 횟수보다 절반가량 낮았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올바른 성교육과 성에 대한 인식이 개방적인 반면에 한국은 아시아권에 속해 성에 대해 폐쇄적이고 또 한국 사람들은 바쁘고 일에 치여 사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한국 여성의 경우 주당 평균 자기 위로 횟수는 6.7일에 한 번이었으며 12개국 평균 7.4일보다 낮았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자기 위로는 그냥 해야 하는 하루의 마침표 같은 것이죠. 두 번째, 어떻게 해결할까?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욕구가 강해서 동영상을 시청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 등의 사진이 나 글을 보며 혹은 상상으로 자기 위로를 할까요? 30대부터는 여자의 성욕이 더 강하다고 하는데 마리조이를 궁금해한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 심리학과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도의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해 논문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965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논문, 특히 남녀의 욕구 차이를 다룬 모든 논문을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성적 욕구를 얼마나 자주 느끼냐는 질문에 무의식적으로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욕구를 느낀다고 남성은 92%, 여성은 52%가 답했다고 합니다.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여성도 상당히 욕구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잠자리 생각에 빈도 차이가 있을까요? 욕구가 높으면 당연히 잠자리에 대해서 더 다양하고 많은 생각을 하겠죠. 이와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전달이 생각을 한다라는 항목의 남자는 50%, 여자는 20%가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즉 무의식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성적 욕구를 느끼는 것이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1일 평균 성적 충동 횟수가 남자는 5회 정도, 여자는 2회 정도로 남자가 더 많긴 하지만 여자도 성적 충동을 꽤 많이 느끼고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은 이와 같은 욕구를 느낄 때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욕구가 생길 때마다 남자와 잘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여자들은 욕구가 생길 때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샤워기 수압을 이용해서 한다. 샤워를 하다가 그곳에 샤워 호스를 대고 수압을 강하게 만든 뒤 몇 분간 되고 있으면 절정을 느끼는 여성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샤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여성이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볼 만 하겠죠? 두 번째, 손으로 해결한다. 가장 오래되고 자연스러운 유구한 역사를 가진 방법입니다. 손만 깨끗하게 유지한다면 번거로운 것도 없고 바로 할 수 있으니 간편합니다. 이는 약 3분의 1의 여성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여성을 위한 동영상을 본다. 여성용 영상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남성 소비자보다 충성도가 높다는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죠. 여성의 기분을 잘 알아주는 친여성적인 스토리와 촬영 기법, 그리고 멋진 남자 배우들의 달콤한 속삭임, 아무래도 남성 위주의 하드함을 받아들이기 힘든 여성들도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성을 위한 영상도 꽤 선호되고 있다고 합니다. 약 25%의 여성들이 선택했습니다. 네 번째, 남성을 위한 동영상을 본다. 남성을 위한 영상을 보는 여성도 꽤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 전용 영상 시장이 커지고 있다 한들 아직 남성용 시장에 비하면 작기 때문에 다양한 남성용 영상에서 기분이나 취향에 따라 작품을 골라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남성용 영상을 본다고 합니다. 특히 격렬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는 이쪽을 더한다는 대답도 있었습니다. 약 20%의 여성이 선택했습니다. 다섯 번째, 야릇한 만화. 여성이 선택한 항목으로 현실적인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여성들이 선택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좋아하는 이상형이 있는 그림체를 선택할 수 있고 영상과는 다르게 텍스트를 읽어가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꽤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기구 사용. 약 10분의 1의 여성들이 선택한 항목으로 여자의 자기 위로를 떠올릴 때 오이나 바나나 혹은 다른 기구 등을 떠올리시는 분이 많은데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기구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질감이 느껴져 거부감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관리와 소음 또한 신경 쓰이죠. 그래도 여유가 있다면 이쪽이 만족도가 더 높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1인 가구의 증가와 성인을 위한 무인 용품점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기구를 사용하는 여성이 점차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네요. 이외의 대답으로는 남성 취향 이미지를 본다. 여성 취향의 이미지를 본다. 야릇한 기분이 드는 소설을 읽는다. 참는다 등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남성과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점이 흥미롭지 않나요? 여성도 남성만큼은 아니지만 꽤 자주 성욕을 느끼며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보다 자주 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성의 자기 위로는 뇌에 흐르는 다양한 신경화학 물질을 생산해 건강에 좋습니다.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돼 우울증 예방이 되고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그리고 엔도르핀과 옥시토신도 분비되어 친밀감과 애정의 감정 또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물질들은 고통에 대한 지각을 낮추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전환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많은데 스트레스를 혼자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프로락틴이라는 수면과 연관된 호르몬의 분비를 도와 숙면을 취할 수도 있고 불면증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호르몬이 뿜어져 나오는 자기 위로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자기 위로를 통해 오선생을 못 만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감정과 자신의 몸에 대한 반응이 낯설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자들이 어떻게 얼마나 자주 욕구를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남성들과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르고 생각보다 많은 여성들이 욕구를 느끼고 다양한 방법들로 이미 해결하고 있었죠.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불륜을 많이 저지르는 여자 직업 TOPO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10명 중 5명이 결혼 후 바람을 피운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남성이 53.7%가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잠자리를 가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특히 불륜이 많이 발생하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말하는 바람을 가장 많이 피우는 직업 유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직업군의 특성상 불륜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 이런 직업군들이 무조건 불륜을 저지른다는 건 아니니까
재미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위. 의료업 직업군. 의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직업 대비 의료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불륜 비중은 약 15%라고 합니다. 교대로 근무하지만 긴 업무 시간과 아픈 환자들과 정서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많다고 합니다. 이때 동료 직원이나 외부인 등 심리적으로 의지가 되어주는 상황에 누군가 있다면 불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대형병원 간호사가 바람을 많이 핀다고 하는데요. 3교대와 당직이 있는 대형병원의 근무 형태상 바람을 피우는데 필요한 시간을 만들기 쉽기 때문이죠. 같은 병원에 다니는 남자 직원들과 내연관계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 직업군은 생명과 직결된 일을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스트레스를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특히 사고를 당하고 생사를 오가는 등 충격적인 장면을 볼 기회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자아 실현이나 목표 성취 등의 고차원적 가치를 추구하지만 만약에 의식주와 안전생명과 같은 것을 침해받는 상황을 늘 접하다 보면 당장 현재의 쾌락이나 욕망 등의 저차원적인 가치에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간호사나 의사들 중에서는 불륜에 대한 일반적이지 않은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즉 일반인들에 비해 불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편인 것이죠. 4위. 비즈니스 직업군. 대표적으로 사업가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직업 대비 비즈니스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불륜 비중은 12%입니다. 보통 사업가라고 하면 금전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보통 직장인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일을 하며 그 고충 또한 많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퇴근 후나 주말에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사업가의 경우는 근무 시간 외에도 미팅이 잡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일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몰두하느라 가정이 소홀히 해서 가정불화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외로움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불륜을 하거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폰 같은 그런 계약을 체결해서 본인의 일정과 필요에 완전하게 맞출 수 있는 여성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비서는 상사와 불륜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비서들은 젊고 화려하고 매력적이기 때문이죠. 업무 특성상 비서는 상사와 개인적으로 대면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불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위. 항공업 직업군. 조종사나 승무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공업의 불륜 비중은 약 19% 정도라고 합니다. 먼저 조종사나 승무원 직종은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거짓말로 속이기 쉬운 근무 환경이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여러 나라에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상대는 동료일 수도 있고 고객이나 현지인 등 새로운 상대일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 탑승 자체만으로도 받는 스트레스와 서비스적으로 손님에게 받는 스트레스가 많고 해외의 여러 곳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 이렇듯 항공업은 직업의 특성상 불륜을 저지르기 무척 쉽다고 합니다. 해외에 나갔을 때 연락 한 번만 하면 그 이후에는 완전히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이죠. 불규칙한 업무 패턴을 배우자가 다 알기는 힘들고 심할 경우에는 없는 일정을 만들어서 배우자를 속이고 외도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공업의 배우자들 역시 상대방이 해외로 출장 간 틈을 타서 바람을 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위. 금융업 직업군. 은행원, 중개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직업 대비 금융업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불륜 비중은 약 22%라고 합니다. 전체 직업에서 금융업 종사자들의 불륜 비율이 5명 중에 1명이란 건데요. 금융업은 매일, 매달, 매년 더 많은 실적을 요구받기 때문에 업무 강도가 매우 높아서 심하게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강한 자극이나
감정적 육체적인 배출구를 찾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들은 대체로 소득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불륜으로 인한 확대 추가 지출에도 큰 문제 또한 없습니다. 1위, 영업직 직업군. 대망의 1위는 영업직 직업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불륜 등의 부정행위까지 나아가는데 생기는 장애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장애물을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영업직은 영업과 접대가 많고 당연한 직업이기 때문에 술 마시고 들어오거나 늦게 귀가하거나 다른 이성과 회식 자리를 가는 게 집에서 다 용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상 이들은 직장 생활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근무할 때도 계속 사무실에만 있는 게 아니고 외근한다며 밖에 돌아다닐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데이트를 하는 등 부정행위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고 집이나 직장에 불륜이 알려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영업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일입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는 신뢰도 중요하지만 영업을 위한 매력 어필이 필수이죠. 내 상품이 더 좋다는 걸 어필해야 하고 똑같은 상품 중에서도 나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더 좋은 이유를 어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남을 갖고 매력을 어필해 호감을 얻어 외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신문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 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외도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외도를 일종의 권력 문제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노진철 교수는 외도를 권력 행사로 볼 수 있다면서 소득 수준이 높거나 직급이 높은 사람들 중 외도 경험자가 많은 건 자신이 일정한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심리적 작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불륜을 많이 저지르는 여자 직업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직업 특성상 불륜을 저지를 확률이 높다는 말이지 사실 불륜의 정도는 개인의 성향차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디까지나 재미로만 봐주세요.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인 김치도 최고의 궁합인 음식도 있고 최악의 궁합인 음식도 있습니다.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궁합이 좋은 음식과 먹어야 몸에 좋은 김치가 됩니다. 암과 치매의 예방을 위해 김치찌개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과 최악의 궁합의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음식 하나만 먹지 않습니다. 하나의 요리에도 다양한 식재료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좋은 음식 궁합은 영양을 높여주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나쁜 궁합의 음식을 드시면 암과 치매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재료에는 모두 각각의 좋은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을 알고 잘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습관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한국인의 대표 음식인 김치찌개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몸에도 정말 좋은데요. 열량도 낮고 발효되어 장 건강에 좋고 매운맛을 내는 고춧가루에는 캡사이신 성분이 들어있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식이섬, 유화, 비타민, 무기질 등의 영양성분이 풍부해서 고혈압, 성인병 등 각종 대사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베타카로틴, 비타민가 풍부해서 암을 예방해주는 항산화 작용도 해주는데요. 한국인은 김치를 이용해서 다양한 김치 요리를 먹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김치볶음밥과 같이 제일 자주 먹는 김치찌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김치도 찌개에 같이 넣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치찌개에 넣어 함께 먹으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궁합 음식과 최고의 궁합 음식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음식 궁합 첫 번째는 사리입니다. 집에서 드시는 김치찌개가 아닌 밖에서 김치찌개나 부대찌개를 사 먹을 때 당연하게 라면이나 우동사리를 같이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건강을 위해 사리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리는 밀가루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밀가루는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고탄수화물 음식으로 혈당 수치를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우리 몸에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되는 음식입니다. 혈당이 높은 밥과 국물을 이미 드신 상태에서
고탄수화물인 사리를 함께 드시면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상승시키게 됩니다. 이런 식습관이 쌓이고 쌓여 우리 몸의 염증을 높이고 암과 치매를 유발하게 됩니다. 김치찌개를 드실 때는 라면이나 우동, 수제비 같은 각종 사리를 드시지 마세요. 최악의 음식 궁합 두 번째는 스팸입니다. 스팸은 김치찌개나 부대찌개에 제일 많이 드시는 궁합 음식입니다. 추석이나 명절에 스팸이 들어있는 선물 세트를 받는 경우가 많아 집에 스팸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스팸은 나트륨이 가득 차 있는 지방 덩어리로 김치찌개에 넣어 드시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영양 성분도 나쁘고 유통기한을 길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건강에 좋지 않은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험한 성분은 카라기란과 아질산 나트륨입니다. 인체에 바로 해가 없는 수준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독을 가지고 있는 독성물질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스팸의 색깔이 분홍색인데 대부분은 지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영양 성분에는 돼지고기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표기 기준상 소고기가 60%만 들어있어도 그냥 돼지고기로 표기할 수 있어 영양 성분만 보시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0기 통조림 한 캔에 나트륨이 1080mg로 전체 영상 성분 중 54%나 차지합니다. 김치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젓갈과 소금의 양을 생각하면 김치찌개에 스팸을 넣어 드시면 소금을 숟가락으로 퍼먹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정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소금과 나트륨은 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으로 삼투압을 결정하여 혈관에 돌아다니는 혈액의 양을 조절합니다. 소금과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하면 혈액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데 혈관은 팽창하고 혈관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급성 고혈압과 뇌졸중 뇌출혈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 미국인은 스팸을 먹는 한국인을 보며 놀랄 정도로 미국인들은 만들어서 수출하지만 먹지 않는 식재료가 스팸입니다. 건강을 생각하시면 스팸을 포함한 통조림 햄을 김치찌개에 넣어서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별도로 섭취하시는 것도 당연히 줄여주셔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최악의 음식 궁합 세 번째는 설탕입니다. 설탕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염증을 일으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음식으로 섭취량이 누적되어 문제가 생기면 암과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대표 음식인데요. 김치찌개에도 간을 맞추기 위해 설탕을 많이 넣게 되는데요. 특히 깊은 국물 맛을 위해 신김치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 신맛을 줄이고 맛의 균형을 위해 더 많은 양의 설탕을 넣게 됩니다. 설탕 섭취는 누적되어 췌장에 부담을 주고 혈당 조절 장애를 유발해서 당뇨병과 신장, 심장 등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김치찌개를 만들어 드실 때도 설탕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본연의 맛으로 끓여서 드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그럼 김치찌개는 어떻게 어떤 음식과 함께 넣어 먹어야 최고의 궁합으로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김치찌개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고의 음식 궁합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김치찌개에 두부나 비지를 넣고 끓여서 드시면 영양적으로도 좋은데요. 두부나 비지는 포만감이 높아 우리가 섭취하는 쌀밥의 섭취량도 줄여주고 두부는 체내의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 수치를 감소시켜주는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또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항암 효과를 높여주니 김치찌개에 두부를 함께 넣어 드시면 최고의 궁합 음식입니다. 최고의 음식 궁합 두 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는 모두가 알고 계시는 김치찌개에 넣으면 맛있는 궁합 음식인데요. 영양적으로 김치찌개와 궁합이 좋으니 김치찌개를 드실 때 더 자주 함께 넣어 드시기 바랍니다. 고기는 중장년층이나 노년이면 더 많이 챙겨 먹어야 되는데요. 사람은 나이가 먹을수록 근력과 뼈 건강을 위해 단백질 섭취를 더 많이 해주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또 고기는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에도 좋고 단백질 성분은 콜라겐을 함유하여 피부도 탱탱하게 만들어줍니다. 타우린과 필수아미노산도 가득 들어있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간을 해독시켜주어 피로회복까지 시켜주니 김치찌개를 드실 때 통조림 햄보다 꼭 생돼지고기를 함께 넣어 드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음식 궁합 세 번째는 대파와 양파입니다. 김치찌개를 끓여 드실 때 대파와 양파도 건강을 위해 꼭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양파에는 풍부하게 함유된 식이섬유와 무기질 알리신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혈관 속의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주어 혈압을 낮춰주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건강에 좋은 최고의 음식입니다. 또 대파에도 풍부한 식이섬유와 무기질 알리신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해 노화 예방에도 좋습니다. 김치찌개의 맛도 한 단계 높여주는데요. 또 채소에서 나오는 건강한 단맛이 김치찌개를 만들 때 우리가 무심코 넣는 설탕량까지 조절해주니 대파와 양파는 김치찌개를 끓이실 때 꼭 함께 넣어 드셔야 하는 최고의 궁합 음식입니다. 지금까지 김치찌개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을 보이는 음식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최고의 궁합 음식과 최악의 궁합 음식을 참고해서 가지를 섭취하시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